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좌는 분노에 대한 거예요. 언제까지 참고 또 참으며 살 것이냐 인 건데요. 또 공엑스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순간적 분노는 일단 참는 게 이기는 것이다. 이거 맞다고 생각하면 아니면 멋지십니다. 혼자 X신데요. 네. 그거 안 참으면 어떻게 때리세요? 어떻게 하세요? 진짜? 좀 직접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되게 이해심 많으실 것 같은데? 이해심이랑은 없으세요? 그럼 최근에 사례 하나 좀. 그래도 왠지 친구도 많이 있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럼 좀 친구들이 서로 다 직선적인 소통을 많이 하시는 친구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좀 내가 뭐라 그래도 다 참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으신가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나도 솔직히 얘기하고. 근데 친구끼리는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하실 때도 뭐 클라이언트나 혹시 상사가 있다면 그냥 직선으로? 예? 일기장에. 일기장에. 뭐야? 현명하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노가 이게 은근히, 불안 분노가 이게 서로 경쟁이긴 해요. 이게 아이돌 그룹처럼 그 1위를 놓고 이게 경쟁이긴 한데, 지금 어쨌든 1등은 의외로 불안보다 분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업 강의 같은 데 가봤고요. 그 고민거리 적으세요 하면은요, 의외로 1등이 분노 조절이 안 된다. 이게 많이 나오시고, 실제로 그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뭐 기억나는 분은 그런 직장인은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잠깐 쉬고 분노가 쌓일 것 같기도 해요. 연년생으로 그 아드님을 출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온 분노의 어떤 걱정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둘인데 이제 뭐 하나는 이제 1살도 안 되고 하나는 이제 돌 지났겠죠. 이런 고민으로 오는 어머님들 엄청 많으세요, 저한테. 애를 너무 야단친다. 애 야단치고 나면 제일 속상한 게 또 엄마이거든요. 혹시 경험하신 분도 있고. 다 미혼이시죠? 얘가 안 좋다. 근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왜 내 사랑하는 애를 이렇게 야단칠까, 뭐 이렇게 오시는 분노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두 가지 좀 말씀드리면, 분노는 나쁜 거다? 아니다. 이것도 하나의 에너지예요. 생존을 위한 에너지죠. 분노는 어떨 때 우리가 분노가 나나요? 나를 잘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분노가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뭔가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할 때. 그래서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는 누가 날 해하려고 하면은, 옛날로 돌아가면 뭐 진짜 싸움을 하든지, 그렇죠? 뭐 어떤 식으로, 요즘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옛날 몇 세기 전만 해도 결투 같은 게 있었잖아요. 뭐 분노를 그렇게 풀었는데, 그래서 혹자들은 그런 진짜 목숨을 건 결투를 조금 합리적으로 바꾼 게 민사소송이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막 죽일 것처럼 미안했는데요, 보상금이 잘 협의가 되면요, 또 친구가 되기도 하는, 또 그런 측면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해할 게, 분노를 표현하면은, 요즘 세상에서 분노를 직접적으로 뭐 일기장에 이렇게 귀엽게 쓰시는 건 직접적으로 표현은 아니고, 직선적으로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좋은 소통이죠. 사실은 서로 그렇게 또 이해해주는 친구도 있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밉다고 싫다고 그냥 다 쏘게 되면은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아 취급을 받죠. 뭐 진짜 문제아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그걸 억제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가 맞죠. 그렇긴 하지만 분노란 감정은 누구를 사랑하고 싶고, 외로워서 누구를 만나고 싶고,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싶은 것만큼이나 아주 강력한 내추럴한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한다는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 자체를 갖고 나는 한심하다, 뭐 미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분노도 하나의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는 한데, 분노를 마구 남말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분노는 일단 참는 게 이기는 거라는 게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분노에 대해서 쓰는 방어 기제가 이제 찍어 누른 거를 쓰죠. 이제 패스한다 그러는데,
튀어나오지 못하게 의식으로 튀어나오면 말이나 표정으로 나가니까 누르는 걸 많이 하는데 효과 있습니다. 이게 제일 쉽죠. 참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누르다가 어느 역치를 넘으면 막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분노가 차는 만큼 어떤 게 날아가 버리냐면요, 공감 에너지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마음이 지쳤을 때 훨씬 분노 반응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분노에 대한 분노는 참아라, 분노를 다르게 표현한다, 회사 생활에서 분노가 많아지면 안 되니까 분노를 억누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그렇게 하더라도 분노는 하나의 에너지원이어서 우리 마음에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묵은 김치찌개는 묵을수록 좋은데 분노는 묵히다 보면 어디서 터져 나와서 예를 드는 거를 치약을 막은 상태에서 꾹 누르면 옆구리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주 극단적이면 묻지마, 폭력 이런 거 될 수 있죠. 일단 중요한 게, 내가 분노를 지금 많이 느끼고 있다면 거룩하고 적당한 분노가 아니라 건드리면 터질 것 같다고 한다면, 내가 이게 지친 게 아닌가, 번아웃 된 게 아닌가, 충전을 좀 해줘야겠다, 공감 에너지를 보충해야겠다. 공감 에너지가, 분노는 쌓이면서 공감 에너지가 터지면 막 발사가 되게 되거든요. 제가 한때 그 분노란 반응을 갖고 제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테스트하는 유치한 방법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출근할 때 제 분노와 번아웃 상태를 체크했던 적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요, 운전하시는 분은 느끼겠지만 꼭 껴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있었는데, 딱 껴드는 사람이 있으면 제 상태가 좋을 땐 이렇게 반응해요. 저분 바쁘신가 봐. 다치시면 어떨까? 이런 천사 같은 반응이 수요일에 그랬는데, 수요일에. 목요일 날 출근하는데 똑같이 누가 껴드는데 반응이 완전 달라요. 내가 의사를 때려치고 평생 널 쫓아가 박살을 내버릴 테야, 이런 감정 반응이 해석이 필요한 거죠. 내가 요즘 지쳤구나. 번아웃이 됐는지 몰라. 이래서 좀 충전 쪽으로 가는 이런 것들 필요하죠. 충전에는 제가 여러 가지 것들 벌써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나만의 필살기도 있고, 산책도 있고, 문화적인 것도 있고, 등등의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건 그건데, 어쨌든 분노란 감정에 대해서도 좀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답은 없는데, 그냥 제 말대로 하실지 마실지는 선택을 하시고요. 저의 분노 처리법이 있습니다. 나름 25년 차 정신과 의사에. 요거를 제 방법으로 만든 건 한 10년 됐는데요. 전 일단 특히 회사 생활에서 보통 분노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누가 날 열받게 한다 그러면 일단 3일은 참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참습니다. 표현하지 않게. 왜 그러냐면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꼭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은 했어도 내 상태가 안 좋아서 더 세게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내 번아웃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머쓱할 때가, 화 나오자마자 나가라, 너랑 나랑 끝이야 다 했는데 그 다음날 이해될 때, 내가 왜 그랬을까? 돈 들고 미안하고 이런 일들 생기고 민망할 수 있잖아요. TV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갔을 때 부부 갈등 얘기가 많으면 절대 부부끼리 하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이거다. 특히 남편 입장에서. 하나는 관계를 끊는 거. 이혼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배우자의 유전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 집안 왜 그래? 이거는요, 그냥 이게 우리가 싸움을 할 때 합리적으로 싸울 것 같지만 분노 반응이 나오면 확실히 작사를 내야 된다는 본능이 있어서요. 내가 1만큼 상처를 받았는데 100을 쏘게 돼 있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조절이 안 돼요. 나 1만큼 때렸어, 너 1만큼 때려가 아니라 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를 했던 전데 전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약간 저 와이프 쪽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있었는데,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술 먹고 들어가서 제가 그 못된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설마 했는데 와이프가 그걸 또 다 찍어 놓고 있죠. 그랬더니 다 했어요. 야 헤어져 하고, 야 너희 집안은 왜 이 모양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곧장 그냥 빌고, 비는 걸로 되나요?
그 백님 사들이라고 돈 퍼지게 들고 그래갖고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게 이게 세게 나가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죽을 힘을 다해서 참는 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3일만 참으라는 거예요. 많이 참지 말고 3일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 80%는 이해가 돼요. 상대방이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내 공감 에너지가 회복돼서, 아니면 내 에너지가 채워지면서 그냥 그렇게까지 화낼 게 아니었네 뭐 이러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3일이 지나도 분노가 더 증가했다, 이러면 이거 진짜 열받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해결을 봐야 돼요. 이거는 점점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분노가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정답이 없고 그냥 제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분노를 표현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분노라는 건요, 공격 같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소중한 소통이에요. 분노를 표현한다는 건요, 내가 그지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지같이 되면서까지 상대방한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분노 소통을 할 만큼 저 상대방이 가치가 있는지를 없는지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면 표현을 안 합니다. 왜? 표현을 안 하는 게 진정한 분노 표현이고 복수라고 생각을 해요. 화가 나서 화를 내면요, 상대방한테 은근히 면죄부를 줍니다. 저는 이 좀 얇은 심리학을 해서 듣다 보면 너무 치사하다 싶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완전 치사해요.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다, 우리만 행복하면 그만이다 인데, 내가 저쪽에서 나한테 잘못했는데 화를 내면요, 저쪽이 어떻게 생각해봐 하냐면 이런 식의 하는 거예요. 거봐, 그 수준이네. 너도 네가 뭐 더 잘난 게 있어? 너는 화 들어도 싸. 뭐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상대방한테 면죄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쟤 왜 화 안 내지? 아, 찜찜해. 이게 더 복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는 분노 소통이란 훌륭한 희생적 소통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소통을 해야 될 사람이다, 뭐 가족이다, 정말 내 소중한 친구다, 내 중요한 회사 뭐 누구다 하면은 소통을 해야죠. 근데 하는데 요렇게 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 직장상 팀장이 팀원한테 이렇게 소통하면 이게 망할 소통인 거예요. 너 이따위로 이래갖고 너 나중에 뭐 되려고 그러니? 인격을 통으로 망가뜨리면은 이거는 그냥 싸움하자는 거지.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어져. 내지는 너희 집안 왜 그러냐, 뭐 이런 소통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 소통을 할 때 효과적이려면 칭찬을 섞는 게 좋은 걸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소통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후배랑 좀 소통한다고 하면, 넌 이런 거는 장점인데 요것만 고치면 참 좋겠다 라는 식의 소통이 되게 합리적이면서 그게 이제 배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들을 때도 인격을 모독하는 형태의 그 소통을 하는 분이랑은요, 뭐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돼야겠지만, 그분은 좀 별로인 사람인 거죠. 이 별로인 분이 있어요. 아주 뭐 통으로 나쁜 사람, 모든 사람한테 나쁘진 않아도 최소한 나한테는 별로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랑은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냥 지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하면, 내 컨디션이 안 좋아도 분노 반응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게 사실은 분노에 있어서 중요하고, 거꾸로 분노가 많을 땐 내가 지친 거 아닌지 나를 좀 잘 안아주고 충전하는 게 중요하고, 분노가 제대로 찾아왔을 때는 저 같다면 좀 이렇게 합리적인 소통을 통해 전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